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시 NBA 경기, 그리고 7시에 수원 KT의 KBL 경기를 하러 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얼굴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컨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3연패도 그렇고 세크라멘토에게도 계속 끌려가면서 졌고 3점 되지 않고 3점 수비 안 되고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레이커스에 관련해서는 2026년 여름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이커스는 단 한 번도 레이커스 창단 이래에 리빌딩 시즌을 보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90년대 중반에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또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이틀 전이었죠. 이 제이크 피셔 뇌절하는 양반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데 조나단 쿠민가와 레이커스를 링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낭설이겠지라고 그냥 컨텐츠로 안 만들까 하다가 제가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경기를 직접 중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레이커스는 진짜 이대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또 1라운드 탈락이다. 1라운드 탈락, 지난 시즌 5경기 만에 짐 쌌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제이크 피셔가 보도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조나단 쿠민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시점은 언제였냐? 최근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 여름에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꽤나 질질 길게 끌었습니다. 당시에 레이커스가 쿠민가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외곽 수비와 슈팅 능력을 겸비하는 동시에 신체 조건이 좋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윙 플레이어 영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앤드루 위긴스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실제로 지금 윙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멍이 뻥뻥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트레이드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윙 포지션 선수층은 현저히 얇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30개 팀들이 3&D 그리고 사이즈를 갖춘 윙 자원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즉 판매자는 제한되어 있고 구매자는 많기 때문에 선수층은 현재 얇다는 표현을 썼고요. 다만 이 레이커스가 로스터 및 전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민가를 보유한 워리어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를 현재 아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반된 뉴스가 나왔죠. 쿠민가를 올 여름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쿠민가 지난 16경기 가운데 무려 15게임 DNP입니다. 완전히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한 게임도 거의 뛰지를 못했으니까요. 지난 16경기면 시즌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가량을 아예 그냥 눈길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지 소식에 따르면 체이스 센터 외부 팀샵, 이 외부 팀샵이라 함은 경기장 바깥에 있는 선수들의 유니폼과 굿즈를 파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30개 팀샵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여기에 쿠민가 저지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오피셜, 그 다음에 유니폼 피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 선수들의 유니폼을 미리 한 50% 싸게 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그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쿠민가 유니폼은 아예 없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쿠민가는 레이커스와 링크가 돼 있고, 현재 레이커스의 윙 상황을 살펴보면 왜 쿠민가를 노리려고 하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루이 하치무라 3점이 44.5%인데 다만 수비력과 리바운드는 최하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극단적인 선수라 볼 수 있죠. 공격은 부드럽습니다만 대신 평균이 예상이 되지 않는 기복,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수비력과 리바운드는 진짜 이 하치무라의 운동 능력과 그리고 신체 조건이 아까울 정도의 정말 형편없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제러드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최상입니다. 하지만 3점 32%, 그리고 이 32%는 이 제러드 밴더빌트가 던진 약 95%의 3점이 양쪽 코너예요. 20개 던지면 19개가 코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32%면 쓰임새도 제한적이고요. 왜냐? 정면과 윙에서 던질 수 없어요. 얘는 슬롯에서도 못 던집니다. 무조건 코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는 사실 숫자 뒤집어도 됩니다. 23%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 27.1분이나 뛰는데 득점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9.6득점, 3점 32.8%. 본인의 친정이었던 멤피스전 2경기 도합 50점 빼면 이 득점은 더 떨어지죠. 즉 정리하자면 레이커스의 이 윙으로는 레이커스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 어불성설이고요. 1라운드 통과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레이커스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슈팅을 못하는 팀이에요. 3점 수비도 안 되는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야투 시도 개수가 29입니다.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투를 많이 던지니까. 그리고 성공률 자체가 2위니까 야투의 순도는 오케이인데 3점이 너무 안 좋아요. 3점 시도 개수 23위, 3점 성공 개수 23위, 3점 성공률 세크라멘토전 완전히 벽돌 던지면서 30위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33.8%니까 아까 제이크 라라비아의 3점이 32.8%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평균인 거예요. 네, 그만큼 JJ 레딕이라는 최고의 3점 슈터 출신의 감독이 이끄는 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수치입니다. 자, 3점 난조에 시달리면서 서부 14위 세크라멘토전 완패 또 하나고요. 3연패 및 시즌 14패 가운데 13패가 10점 차 이상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면서 끝까지 추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경기의 슈팅 기록을 살펴보면 세크라멘토의 야투 성공률은 59%입니다. 공격 레이팅이 25위권 바깥 팀에게 59%를 허용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레이커스는 원정이었지만 세크라멘토는 백투백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3점 성공률이 무려 65%. 그리고 자유투는 14개밖에 내주지 않았지만 레이커스는 야투 성공률이 49%. 그리고 3점 성공률은 단 22%였어요. 야투 36개 던져서 28개를 놓칩니다. 9개 던져서 2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죠.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레이커스가 3점을 이렇게 던지지 못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3연패 기간 가운데 3점 성공률은 28.8%에 불과했어요. 111개 던져서 32개 성공. 갑갑하죠. 자, 그렇다면 쿠민가는 과연 필요한 자원일까요? 자, 레이커스가 필요로 하는 선수 유형은 젊은 나이, 그리고 그러니까 돈치치의 타임라인과 맞아야 되고요. 여기에 신체 조건을 갖춘 3&D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죠. 나이는 뭐 20대 중반인데 신체 조건 괜찮아야 되고 그러면서 3점과 디펜스를 잘하는 선수 리그에 많지 않아요. 자, 쿠민가 일단 사이즈와 운동 능력을 갖춘 윙 자원이죠. 신장 2m 전후에 운동 능력은 뭐 리그 최상급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컷, 운동 능력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미세하지만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셔야 될 감독이 스티브 커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쿠민가에게 포텐셜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름 괜찮은 수비 범용성이 있습니다. 수비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포지션을 막아낼 만한, 그러니까 덩어리 빅맨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내가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롤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D 자원은 최근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치가 치솟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쿠민가가 그런 자원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웃사이드 슈팅이 안 돼요. 3점 자유투 전부 다 평균 이하입니다. 그리고 BQ는 기대 이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이즈와 잠재력 측면에서 레이커스가 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옵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레이커스가 트레이 머피 3세 같은 선수 못 데려오잖아요. 허브 존스 데려오려면 1라운드 픽 여러 장 필요한데 쿠민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니 레이커스에 지금 쿠민가 와서 3&D가 가능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라도 해본다는 측면에서는 쿠민가의 이런 단점들이 도리어 좀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자, 쿠민가의 커리어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5시즌 뛰면서 276경기 22.2분 동안 12.5득점이니까 사실 득점력은 좋아요.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의 유형과는 거리가 멀고요. 다만 필드골은 워낙 림 근처에서의 성공률, 또 마무리 솜씨, 또 피니셔로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필드골은 50.2%, 다만 3점은 33.1%, 자유투는 69.9%. 역시나 이 슈팅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시즌 동안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5 루키 시즌, 그리고 2년차 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6까지 갔다가 이번 시즌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샘플이 크진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4.8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5시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를 보면 점점 하락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루키 때 60%, 그리고 2년차 때 59.7%, 3년차 때 거의 비슷했고요. 4년차 때 53.5%까지 떨어지고 올 시즌은 물론 뭐 뛰는 환경 자체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만 51.8%까지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많이 보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PER 역시도 15.2, 13.3, 17.0까지 올랐다가 15.7, 올 시즌 10.8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저점일 때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또 데려오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쿠민가를 영입하기 위한 시나리오 여기저기서 한번 모아봤는데 일단 레이커스가 쿠민가 받아옵니다. 네, 그리고 워리어스가 하치무라와 빈센트,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 픽을 주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 사실 달튼 크넥트나 혹은 또 이 막시 클리버 같은 선수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지 않겠죠. 워리어스도 쿠민가 내보내는 대가로 즉시 전력가 한 명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치무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32년 2라운드 픽을 넣어준다면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두 베테랑을 영입하고 미래 자산까지 확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레이커스가 쿠민가 받아오고요. 그리고 워리어스가 자레드 밴더빌트와 막시 클리바, 이거는 이제 만기 계약이죠. 그리고 1라픽 스왑을 받아오는 건데 워리어스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쓰지 않을 쿠민가로 밴더빌트를 데려오면서 수비와 사이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밴더빌트 레이커스 가면 장신축에 속하죠. 네, 그리고 스왑픽으로 미래 유연성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몬테풀. 네, 이 양반은 이제 워리어스 인사이더입니다. 워리어스의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인데 쿠민가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리어스도 쿠민가만으로 20득점에 10개 리바운드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드래프트 픽과 추가 자산이 필요한 것이다. 드래프트 픽이라 함은 워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드래프트 픽, 그 다음에 추가 자산이라 함은 뭐 사실 브랜드 포젬스키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버디 힐드 같은 셀러리 덤프가 될 수도 있고요. 모제스 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몬테풀 같은 경우에 어떤 결론을 냈냐면 양보다는 퀄리티를 높이는 트레이드를 시도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내가 쿠민가가 어쨌든 큰 자산이고 여기에다가 1라운드 픽이 최대 자산인데 이거 넣어서 더 로스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지 지금 쿠민가를 내보내면서 뭐 만기 계약자, 애매한 미래 자산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퀄리티, 그러니까 애매한 뭐 1라운드 보호픽이나 혹은 뭐 2라운드 픽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추가 자산을 붙여서 한 방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 버틀러 같은 그런 급의 트레이드를 원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제이크 피셔는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몬테풀은 쿠민가가 어쨌든 드래프트 픽과 더불어서 가장 워리어스가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또 워리어스가 레이커스보다는 지금 뭐 윈나우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레이커스는 2026년 여름을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왜냐하면 만기 계약자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돈치치의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번 시즌 때 무언가를 다 걸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워리어스는 그렇지 않죠. 워리어스는 물론 1라운드 픽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쿠민가를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서 이번 시즌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건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빌딩, 리툴링 극도로 싫어하는 스테픈 커리의 뭐 심기를 건드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는 레이커스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몬테풀의 이야기처럼 추가 자산 붙여서 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에셋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 워리어스 모두 다 로스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한번 NBA 팬들에게 도파민 쫙 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상 제이크 피셔가 이야기했던 쿠민가와 레이커스의 링크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